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날이죠. 네, 첫날인데요. 우리 이제 공연 중에서 27회, 내년이 이제 10월 20 며칠이 될 거야, 아마.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 치잖아, 그죠? 이제 대장정이 어제 시작했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첫날인데, 첫날에는요,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대충 했죠, 그죠? 오리엔테이션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은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죠, 그죠?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 방법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입니까? 이 공시법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야 돼요. 요 세 가지 이야기 좀 해야 되거든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시험은 1년에 몇 번 칩니까? 한 번 치죠, 그죠? 매년 시험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습니다. 매년 시험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맞습니까? 농담이고요. 자, 일단은요, 그리고 1차 과목, 2차 과목 나눠지죠. 1차 과목, 그리고 시험 합격하려면 과락이 40점이고 등등등 이런 얘기들,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이제 카운트에서 수강 등록하면서 다 들었던 내용들 있죠, 그죠? 그런 내용은 다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거기에 관한 얘기들요.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독특하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긴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몇 회입니까? 지금 몇 회를 준비합니까? 27회 준비하죠. 그럼 26개까지 시험을 쳤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시험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지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때부터 이 공연 중에서 1회 시험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요, 시간을 많이 거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많이 거쳤다 이 얘기는요, 시험이 그만큼 발전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발전해 있다 이거를요, 여러 번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만큼 어려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개사 위상이요, 예전하고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그죠? 옛날에, 그죠? 공인중개사 그러면은요, 무슨 이미지냐니까 복덕반 이미지였습니다. 혹시 예전에 결혼 초에, 그죠? 신혼 초에 방구하러 다녀봤죠? 방구하러, 그죠? 방구하러 다녔습니다. 뭘 보고 다녔습니까? 방구하려고. 가격을 봤습니까? 예전에 신혼 초에 젊을 때, 20대 방구하러 다닐 때 뭘 보고 다녔단 말입니다. 방을 구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전봇대 보고 다녔어요. 전봇대 보고 방구하러 다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봇대 보고 방구하러 다닙니까? 아니죠. 중개사 찾아갑니까? 우리 가끔 보면요, 지금도요, 전봇대에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전봇대 붙여놓죠, 그죠? 지금은요, 중개사 신축 빌라 같은 거 보면 전봇대가 전화번호 떼가라고 붙여놓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가 거기 전봇대에서 어디에 방 나온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봇대가 전화번호 떼가지고 그 주인하고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방이 어떤지 내가 다 봤습니다. 계약을 합니다. 집주인하고 직거래 합니까? 네. 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합니까? 안 할 건데요. 지금도요. 예전에는 직거래 했죠, 그죠? 지금은요, 방을 알았다 하더라도 직거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는 아는 거고, 계약서 쓸 때는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 거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를 거친다, 그죠? 왜 거칠까요? 수수료 나가고 등등등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근데 왜 굳이 공인중개사를 거칠까요? 안전하게, 그죠?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법률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복덕방은 어땠냐 말입니다. 옛날에 복덕방 이미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복덕방 이미지가 문이 나무 문이죠. 중간에 유리창 끼어 있고, 그죠? 빨간 글씨로 복덕방 적어 놓고, 그죠? 문 열고 들어갑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할아버지 4명이 앉아 있죠. 밑에 고스톱 판이 깔려 있고, 그죠?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그죠?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그런 이미지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요, 그 복덕방 할아버지들은요,
거기 지리를, 그 동네 사망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요,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다 이것까지 알고 있잖아요. 겨울에 어디서 보일러 잘 터진다, 그죠? 연탄가스는 어디에 잘 새는다, 그죠?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이 중개했던 겁니다. 지금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그죠?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결정했잖아, 그죠? 결정하고 나서 누구한테 내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위에 알렸습니까? 실수하신 겁니다. 알리면 안 돼요. 혹시나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동네 웃어다 가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요, 지금 시점에서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주위에 알렸을 때, 공인중개사 공부해봐라, 이 쉽다, 이런 적이 한 적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어렵다던데, 안 쉽다던데, 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이유는요, 그만큼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법률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복덕방의 이미지가, 중개사 이미지가 처음에는 복덕방이었죠, 그죠? 그거 좀 지나고는 어떤 이미지였냐 말입니다. 이 방송에 대고 이야기하기 좀 못합니다만은 사기꾼 이미지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때는, 그죠? 한때는 부동산 그러면, 아, 사기친다, 이런 사람, 이런 이미지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이미지는 지금 다 퇴색됐습니다. 다 퇴색되고, 지금은요, 법률 서비스를 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원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공인중개사 현업에서 많이 하는 사람들,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화이트 칼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들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많이 생겼냐? 97년도, 98년도 그때 IMF가 있었죠. IMF 구조조정입니까? 고급 인력들이 많이 실업자가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그분들이 공인중개사 시장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주축 세력으로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본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입니다. 중개사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주의를 잘 보세요. 제가요,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금융권에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은행원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사실 여러분 은행에 가가지고 공인중개사, 그 은행원들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나 공부한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공인중개사 공부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못 따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큼 그분들까지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하는 자격증이 되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보면요, 아직까지도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저 친구 직장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67년생이거든요. 67년생이니까 제 친구들 보면 대충 보면은 이제 나와야 될 시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대충 나와야 될 시점입니다. 그 친구들이요, 지금요, 이 자리가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돈은 지금 엄청 들어갈 시점이잖아요. 나와야 될 시점이고 돈은 엄청 들어갈 시점입니다. 애들이 대학 다니고 이러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요,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이 자격증 가끔 전화 옵니다.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쉽게 따볼까? 절대로 쉽게 못 땁니다. 그 친구들. 제 친구도 원래도 시험 쳤거든요. 시험 쳤습니다. 시험 쳤는데 합격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걸. 자, 그렇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높아져 있는 만큼 시험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면 그만큼 어려워져 있단 말입니다. 어려워져 있는데요. 자, 그런 얘기들은요, 우리가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시험의 역사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거에 이런 시험이 이렇게 흘러왔단 말입니다. 과거를 분석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우리 시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상하기 위해서 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요, 아마 한 1시간 정도 잡아야 됩니다.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 1시간 정도 잡아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을 허비할 시간은 없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때려 죽여도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돼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할게요. 좀씩 이야기할게요. 이야기하고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는요, 자, 이렇게 마칠게요. 마치고, 자, 두 번째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그 방법에 따라 결론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하려는데요. 자, 좀 아이러니하기도 이런 얘기를 할게요. 공부를 하시되, 열심히 하시되, 절대로 많이 하지 마세요. 절대로 많이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하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게 뭔, 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양을 줄여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시되, 첫 번째 공부의 양을 줄이세요. 이 양을 줄이라는 얘기가 내용의 양을 줄이시고, 시간의 양을 줄이세요. 내용의 양을 줄이라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만간 이 책을 받을 거야, 아마. 제가 지금 용어 정리하고 있지만은, 조만간 이 책을 받습니다. 자, 이 책이 이제 우리가 입문서고요. 그리고 나중에 1월달 되면은요, 자, 본책이 나옵니다. 본책이 나오는데요. 그 책이요, 요거보다 한 1.5배 정도 두꺼운 책이 제일 얇은 책이에요. 요거보다 한 3배 정도 두꺼운 책이 나갑니다. 그런 책을 이제 6권을 본단 말입니다. 6권을 보는데, 이 책을요,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 책을 다 알아야 되는 책이, 자, 다 시험이 아니다 말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죠. 절대평가의 시험의 특징을 알고 공부하자 말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몇 점 맞으면 되는 시험입니까? 60점 맞으면 되는 시험입니까? 그래, 60점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자 말입니다. 60점 맞는 방법으로. 자, 여러분의 시험 졌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이. 자, 객관식 시험에서 6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맞힌 거는 몇 점일까 말입니다. 자, 객관식 시험에 모의고사 쳤습니다. 60점 맞았습니다. 진짜 내가 알고 맞힌 거는 몇 점일까요? 내가 이거 다 알고 맞힌 겁니까? 아니잖아요. 객관식이니까 찍어서 맞추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볼펜 굴려서 맞추는 거 10점이에요. 찍어서 맞추는 거. 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남다, 그죠? 요거 아니면 요건데 둘 중에 하나인데 알아서 찍어서 또 맞추는 게 있죠. 그거 10점입니다. 진짜 알고 맞춘 게 몇 점? 40점. 그러면 내가 알고 맞힌 거는 40점이에요. 찍어서 맞춘 거는 20점입니다. 어디가 더 확실합니까? 위아래. 이게 더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이거 못 믿습니다. 우연히 요번 모의고사는 내가 아는 게 나와서 이걸 알고 맞췄지, 내가 공부 안 한 거 맞추면 나오면 이거 못 맞아요. 이거는요, 이거는 내가 공부하는 거는요, 하는 거는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런데 요거는 확률로 나오는 겁니까? 오지선다형이잖아요.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20%. 그 요거는 확률로 나오는 겁니다. 요게 더 확실합니다. 확률은 어디 가도 적용되는 게 확률입니까? 확률은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게 확률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적용되든 학원에 적용되든 시험장에 적용되든 어디서든 똑같이 적용되는 게 확률이에요. 이건 확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몇 점을 목표로 공부하느냐 하니까 6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목표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 책 내용 중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40점을 확실히 확보할 것이냐,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40점을 확실히 확보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럼 40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시험 치고 나면은요, 출제위원들이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올해 시험을 어떻게 출제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능 치면은 그런 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출제위원장을 인터뷰를 하잖아, 그죠? 출제위원장이 인터뷰했을 때 올해 시험 어떻게 출제했습니까? 라고 하면 매년 똑같은 얘기 합니다. 정상적인 고교 과정을 마친 사람은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 맞습니까? 똑같은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어떻게 출제했습니까?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상중하 나옵니다. 나눠가지고 이거 3, 4, 3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눠도 30%, 40%, 3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몇 점 맞으면 됩니까? 몇 점을 목표로 합니까? 40점을 목표로 하죠. 그럼 내가 40점을 어디서 맞아야 되겠냐 말입니다. 40점을 여기서 40점 맞아야 됩니까? 여기를 40점 맞는다는 얘기는요, 여기를 40점 맞겠다는 얘기는요,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참고로 장수는요, 3수 이상을 장수라 그럽니다. 장수의 지름길이에요. 여기를 건드리면은요, 장수합니다. 우리는 여기를 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확실히 확보하고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 30점 더 해야 됩니까? 그죠? 내가 40점 받기 위해서는 40점은 딱 공부해버리면 내 공부하는 거 안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더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를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양을 줄이되 어디를 줄이느냐? 어려운 거 빼란 말입니다. 어려운 거, 쉬운 걸 하란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한테요, 한 8, 9월 달 가면 엄청 잔소리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양 줄이세요, 그럽니다. 양 줄이세요, 그러면은, 그 남자분들 있잖아요, 그죠? 남자분, 쌤 같은 경우는요, 줄이세요, 그러면 진짜 줄입니다. 저 뒤에 그 젊은 친구들인데요, 양 줄이세요, 이거 빼세요, 그러면 진짜 빼요, 저 친구들은. 하지 말라고 진짜 안 해요. 그런데 하지 마라 그래도 끝까지 합니다. 여자분들은 소심하거든요. 소심해가지고 빼라 그래도 못 빼요. 그러면은 못 빼고 내가 다 가지고 갈 거라면은 하든지 못할 것들만 빼든지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도 못하면서 안고만 가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면서 이만큼 안고만 간단 말입니다. 안고만 가고 뭐 하지도 않으니까 괜히 부담만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도 받고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무조건 좀 빼야 됩니다. 어려운 건 무조건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여기를 두드려서 합격하는 시험이다 말입니다. 할만합니까? 급 자신감 생깁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어려운 시험이 아닌 것이 쉬운 거를 골라가면서 먼저 하면 된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장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요, 저 노량진에 갑니다. 노량진에 가면은 거기 장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요, 기본이 5년입니다. 기본이 5년. 그러면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말입니다. 그분들의 특징은요, 여기를 공부합니다. 왜?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험 치면 여기서 틀려요. 여기서 한 문제 맞췄습니다. 기분은 짜릿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어려운 거 해결했으니까 기분은 짜릿하죠. 점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건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갑니다. 일단은 자, 공부의 내용의 양을 줄이는 거고, 시간의 양을 줄이라 그럽니다. 시간의 양을 줄이라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들은요, 오늘부터, 자, 집에 가셔가지고요, 하루에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공부 많이 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루에 3시간만 공부하세요. 부족합니까? 좀 더 할까요? 3시간만 공부하세요. 3시간만 공부하는데 3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공부하는 시간을요, 관리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많은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돼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주어진 공부할 시간, 이거를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년 한 5월 달쯤 되었습니다. 내년 5월입니다. 자, 5월 시점입니다. 5월 시점 같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부를 한 지가 몇 개월 지났습니까? 지금부터 하니까 한 6개월 지났죠. 자,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평가해 볼게요. 자, 6개월 지났습니다. 몸이 힘듭니까?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나면 몸이 힘들겠죠. 서서히 지치겠죠. 날도 따뜻합니까? 환경도 좋아지죠. 놀기 좋은 환경이 주어집니다. 자, 5월 시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5월 시점에서 오전 수업을 마쳤습니다. 오후 2시에 마쳤습니다. 2시에 마치고, 자, 점심 먹고 3시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3시부터 공부 시작합니다. 자, 공부 시작해서, 자, 3시 10분 됐습니다. 자, 10분 지났습니다. 집에서 전화 오죠. 엄마, 이거는 어떻게, 이거 전화 오죠, 그죠? 애들의 전화입니다. 자, 밖에 가서 잠시 전화 받고 와서 다시 어떻게 해라고 뭐 해놓고 뭐 하고 갔다가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들어옵니다. 3시 15분입니다. 5분 동안 짧게 하고 왔습니다. 자, 3시 15분부터 3시 30분까지 공부했습니다. 오, 친정에서 전화 오죠. 친정에서 전화 오면 전화 시간 길어집니까? 시댁은 짧죠. 시댁은 짧고 친정은 길어집니다. 자, 잠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친정에서 자, 잠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3시 55분이에요.
자, 다시 공부합니다. 자, 4시 10분입니다. 자, 4시 10분 때가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침에 학원 오기 위해서 몇 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습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신령 출근 시키고 등등등.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대충 6시, 7시쯤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때부터 내 몸이 움직였죠. 몸이 움직이고 이때쯤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학원에 앉아서 수업 듣는 게 이게 엄청 피곤한 일입니다. 고정자세를 있는 게 엄청 피곤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공부했죠. 체력 떨어지죠. 피곤하죠. 졸립니까? 이때쯤 되면은 밥 먹었잖아요. 졸리기 시작합니다. 자, 졸리시면 잠시 눈 붙입니다. 잠시 눈 붙이는데요. 지금요, 여러분한테 피곤하니까 잠시 눈 붙이세요. 그럽니다. 그럼 엎드려서 잠시 눈 붙입니다. 5분은 못 잡니다. 왜? 이 자리가 불편하니까. 엄청 불편합니다. 근데요, 한 6개월쯤 지나면은요, 여러분의 엉덩이가 이 환경을 적응을 합니다. 적응하고요. 그때쯤 되면은요, 이 딱딱한 책상이 참 편해집니다. 편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요, 잠시 엎드려 자는 자세가 나옵니다. 어떤 자세가 나오냐니까 참고로요, 제일 잘 나오는 자세는요, 그 공법책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공법책하고 민법책이 있습니다. 제일 두꺼운 책이요. 그 두 권을 딱 놓습니다. 두 권을 딱 놓고, 그리고 우리가 저 거의 편의점 가면 이렇게 화장지 있죠. 그 우리가 이제 뭐 50장, 100장 있는 거 화장지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놓고, 책 위에 그거 하나 놓고 수건을 깝니다. 수건을 깔고 딱 자세 잡으면은요, 배기지도 않고 제일 편합니다. 그래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잔단 말입니다. 6개월쯤 지납니다. 이때쯤 자면은요, 여러분은 지금은 5분 못 잡니다. 그때 되면 한 30분 이상 잡니다. 조금 남자분 같은 경우는요, 3시간도 잡니다. 자세가 잘 나와요. 그냥 자면 발절해서 못 자요. 나중에 자세 잘 잡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잔단 말입니다. 눈 뜨니까 4시 45분이네요. 자, 4시 45분입니다. 자, 내가 몇 시에 공부 시작했습니까? 3시. 자, 4시 45분입니다. 1시간 반 지났습니까? 어쨌든 1시간 반 지났죠? 잠시 쉬어줘야 됩니까? 잠시 쉬어줘야 되죠. 그죠? 잤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커피 마시러 나갑니다. 자, 나갑니다. 나갈 때는 근데 남자분들은 혼자 나가죠. 여자분들은 절대로 혼자 안 나가죠. 옆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데리고 가서 잠시 떠들고 옵니다. 떠들고 옵니다. 5시입니다. 5시. 자, 5시까지요. 잠시 들어가 이제 공부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까지 여기서 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까? 내 느낌은 공부한다고 시간 투자했죠. 그죠? 몇 시간 동안 투자했습니까? 2시간이죠. 2시간. 실제로 공부는 몇 시간 했냐 말입니다. 자, 10분 했어요. 요 15분 했어요. 자, 요 15분 했어요. 이거는 놀았는 거니까. 그러면 몇 시간 공부했습니까? 40분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합니다. 나중에 되면은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말 시간 관리가 엄청 허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니까 공부한 양이 부족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느냐? 그러면 공부할 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 그죠? 더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밤 10시에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후에 공부하다가 보통 오후 한 6시제가 집에 가다가 이제는 공부할 양이 부족하니까 진도가 안 나니까 이제 밤 10시까지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3시부터 밤 10시까지 몇 시간 확보합니까? 7시간 확보하죠. 자, 7시간 확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요, 밤 10시에 집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든 이때까지 버텨야 됩니까? 이때까지 버텨야 되죠. 어쨌든 이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계속 공부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쉬는 타임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시간 관리가 더 느슨해버려요. 이런 문제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여러분들은요, 공부할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마시고, 그럼 이렇게 할 바에야, 자, 3시간 하는데 오후에 2시간 하고 저녁에 1시간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2시간 할 때 3시부터 10시까지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니까 중간중간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마시고 아예 3시부터 핸드폰 꺼버리란 말입니다. 무음으로 놓고 가방에 넣어버리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핸드폰 옆에 놓고 있습니까? 체크합니까? 바로 핸드폰 옆에 놓고 있죠, 그죠? 왜? 10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시간에 핸드폰 끌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런 문제 생긴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2시간 정도는요, 핸드폰 꺼도요, 세상 안 달라집니다. 나중에 2시간 후에 전화하더라도 다 해결돼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2시간 정도는요, 2시간 정도는 아예 모든 걸 꺼버리고 집중해가지고 2시간 하는 게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시간 집중하면 페이지수가 나갑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공부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민법 100페이지였습니다. 자, 요때 40분 공부했죠. 페이지수도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10분 공부했습니다. 공부 좀 하다가 또 1회분입니다. 또 15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예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예요. 그럼 해봤자, 다시 해봤자 100페이지에서 페이지수가 안 넘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 생겨버립니다. 그런 문제 생겨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시간에 계속 이제 반복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요, 나중에 한 보름쯤 지나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말입니다.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버려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침에 내가 지금 밤 10시에 집에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학원에 나오는 게 있었죠. 그죠? 몇 시에 집에 나섰습니까? 몇 시에? 10시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집에 나서는 게 보통은 9시에 나서죠. 9시에 나섭니다. 내가 9시에 학원 간다는 사실을 누군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슈퍼 주인이 봤잖아요. 슈퍼 주인이 봤죠. 그죠? 그러니까 슈퍼 주인은 9시에 내 학원에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내가 집에 가는 건 밤 10시죠. 그 사람은 내가 매일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밤 10시에 집에 오는 거 봤습니까? 봤죠? 주위에 보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보는 시각은. 나는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공부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공부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이거? 이런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 생기니까 이게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면 나중에는 어떤 문제 생기느냐? 올해는 1차, 내년은 2차, 2차 포기라고 결과가 나와요. 2차 포기는 결과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할 시간을 너무 많이 확보하지 마세요. 확보하지 마시고 조금만 확보해가지고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집중하는 연습부터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는 이제 여러분이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는 어디서 하느냐 말입니다. 어디서 하느냐? 집에 가서 하는 거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면 여러분 책상이 있습니까? 네. 책상 있습니까? 남자분이니까 책상 있죠, 그죠? 여자분들 책상 있습니까? 없죠. 식탁이 책상이잖아요. 그죠? 식탁이 책상입니다. 집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자는 거죠. 그 점심 먹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책 펴놓고 지금씩 먹죠. 책 펴놓고. 밥도 대충, 그죠? 대충 전쟁 밥 먹자 책 펴놓죠, 그죠? 그 식탁에 공부합니다. 자, 공부하다 좀 있다가 빨래 넣어야 됩니까? 식탁에 빨래 넣어야 되죠. 중간에 린스 넣어야 되죠. 그죠? 등등등 해가지고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다른 일을 하잖아요. 다른 전화도 받고, 그죠? 등등등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 하게 되면은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 편 시간부터 책을 덮는 시간까지 시간이 있죠. 그죠? 그 시간 동안 실제로 공부를 얼마나 하냐 말입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허비되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봤자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책 페이지수도 안 넘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학원에 남아가지고 수업 마치고 학원에 남아가지고 1시간이라도 집중하고 가시란 말입니다. 그게 남는 공부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장소를 학원으로 선택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훨씬 낫습니다. 여기는 집중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공부하느니 여기서 1시간 동안 집중하고 나서 공부를 딱 끝내놓고 나서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 생기니까. 자, 일단은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는요. 자,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양줄이라는 얘기했죠. 양줄이라 뭘 줄여라? 내용을 줄여라. 절대로 어려운 걸 건드리지 마라. 쉬운 것부터 하시라는 얘기고, 양을 줄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 시간의 양을 줄여라. 시간. 많이 하려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을 집중해서 활용하는 연습을 하시라. 자, 그거 하나고요. 자, 그리고 1차하고 2차고요. 주관식, 객관식 시험 이런 것도 좀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가 1차가 있죠.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자, 1차가 민법 개론입니까? 2차가 공시제법 그리고 중개사법 공법 있죠. 그죠?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요. 이게 1차, 2차 시험 과목 나눠지는 원리가 1차는요. 실체관계를 다룹니다. 실체관계. 2차는요. 절차관계를 다룹니다. 민법에 왜 1차 과목이 있냐 말입니다. 공법에 왜 2차 과목이 있냐 말입니다. 입법자가 나누다 보니까 우연히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말입니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실체관계와 절차관계를 다루는 건데요.
근데 실체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실체가. 실체란 말 여러분 일상시험에 씁니까? 너희 실체는 뭐냐? 이런 말 씁니까? 그런 말 안 씁니까? 너희 정체성이 뭐냐? 이런 말 쓰죠, 그죠? 너희 실체는 뭐냐? 이런 말 씁니다. 실체란 말은요, 존재하는 모습 그 자체를 실체라고 그럽니다. 너희 실체는 뭐냐? 이런 말 쓰더라 말입니다. 누군가 내한테 너희 실체는 뭐냐? 이런 말 써요. 그럼 실체는 뭐냐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뭔 생각을 했겠죠? 실체란 단어를 쓸 때는 실제 단어 의미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실체는 뭐냐라고 물을 때는 너 자체가 누구냐? 이런 말을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존재하는 모습 그 자체를 실체라고 그럽니다. 가령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 수업 들어가면요, 이 실체란 말 단어 하나 가지고 한 20분 설명합니다. 이 개념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민법에 보면은 공식법 마찬가지고 실체 관계와 부합한다. 실체 관계와 부합한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체 관계 부합한다는 말입니다. 실체 관계 부합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말밖에 안 떠오르죠 지금. 부합한다 이 말밖에 안 떠오르죠. 요 개념이 여러분이 안 잡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패스하거든요. 패스해버리니까 일치한다는 말만 생각하지 뭐하고 일치하는지 이 개념이 부정확해 버리니까 문장 보기만 해도 정확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럼 실체란 말은요 존재하는 모습 그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령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저 TV를 보면은 그 SBS죠. 거기 보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이 마칩니다. 자, 마칠 때쯤 되면요 진행자가 이런 멘트를 남깁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이 말하는 순간에 자막이 떠요. 자막이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실체란 말은요. 이 사건 내용 자체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습 그 내용 자체입니다. 존재하는 그 자체. 존재 자체를 실체라 그래요. 그러면은 1차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 그 자체를 다루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럼 자체를 다루고 2차는 절차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집이 하나 있어요. 자, 집이 3억짜리입니다. 3억짜리 자, 소유권이에요. 갑에게 귀속돼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3억짜리 집을 매매했습니다. 소유자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은 아니에요. 확률은 50%. 소유자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하고 을하고 3억짜리 집을 매매했습니다. 매매했습니다. 소유자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입니까? 왜? 매매했다 그랬잖아요. 집 샀잖아요. 그 집 샀으면 소유자 누구예요? 을입니까? 자, 무슨 얘기냐니까 어제 민법 했다 그죠? 민법 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을 때 사망이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리고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변수에 따라 소유자 갑일 수도 있고 을일 수도 있죠. 소유자 갑일까 을일까 결정하는 것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의 실체를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민법이에요. 민법이고 자, 소유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야 됩니까? 소유권 넘어가야 되죠. 자, 소유권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죠. 요 등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문제됩니까? 요거 다루는 게 절차예요. 절차. 요거는 2차다 말입니다. 2차. 그럼 1차와 2차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1차가 2차가 차이 있다? 그러면 1차는 존재 자체죠. 내용 자체를 다루죠. 내용 자체를 다루는 거니까 그 내용 자체를 묻는 시험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소유자 갑일까요? 을일까요? 결정하는 문제가 1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갑에서 을로 소유권 넘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소유자가 을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럼 넘어갈 때는 어떻게 넘어가느냐? 요거 다루는 게 2차예요. 그러면은 이 차이는요. 여러분이 책을 볼 때 하나의 문장 속에서 책을 볼 때 이 책에서 어느 부분이 출제되느냐? 출제되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공부할 때 보는 문장에서 봐야 되는 위치와 2차 공부할 때 그 문장에서 봐야 되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책에서의 문장은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항상 이러냐입니다. 주어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주어가 주어지고 요건이 주어지고 그리고 자 서술어가 주어집니다. 서술어. 자 여기가 사망이 나오거든요. 사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어는 얻는 이갑니까? 누구가 이 나오죠. 사망은 어떠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어떠한 경우 뭐뭐 하는 때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어떠하다 나오죠. 그죠?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은 1차는 여기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어떤 사망이냐에 따라서 소유자가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떠한 경우 여기가 초점이에요. 포인트입니다. 1차는. 2차는요.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가 포인트예요. 소유자 갑에서 을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기를 봐야 되는 게 2차다 말입니다. 2차. 그러면 시험 공부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1차, 2차. 그럼 이러한 내용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런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은 60점 맞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60 맞는 시험이니까 일단은 60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1차, 2차가 다르다. 그죠? 1차, 2차 다르니까 민법 공부하는 방법과 공시법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개론 공부하는 거하고 공법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똑같이 하시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그 어디를 묻느냐 거기에 초점을 잡아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하고 자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1월달 공부하는 방법과 11월달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3월달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시점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 그런 것들은요 나중에 수업 진행하면서 할게요.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공시법에 관한 얘기도 좀 합시다. 자 우리 과목이 공시법이잖아. 그죠? 공시법령입니다. 공시법입니다. 자 여기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공시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공부를 처음 하시죠? 작년 하셨습니까? 예전에 한 달 방문가. 아, 예전에 한 달. 그건 안 한 거와 똑같은 거고. 공부를 처음 하십니까? 혹시 공시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시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못 들어봤습니다. 헌법은 들어봤죠? 헌법. 민법 들어봤죠? 형법 들어봤죠? 공시법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이런 법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민법, 헌법, 형법 이런 것들은 단행법으로 존재해요. 공시법이라는 것은요 단행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행정법 들어봤습니까? 행정법 들어봤죠? 행정법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정법이라는 단행법이 없어요. 국가 행정에 관한 법들을 모아가지고 행정법이라 그런 거예요. 공시법이라는 단행법이 없습니다. 공시에 관한 법들이 있거든요. 그 법들을 모아서 공시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공시법이라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이 왜 배워야 되느냐? 이게 뭐냐 말입니다. 이것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가령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에서 사망의 이런 상황 설정해 볼게요. 자, 지금 정년이 2년 남았습니다. 2년 정년 남았습니다. 나중에 정년 퇴임한단 말입니다. 정년 퇴임하고 나서는 그런데 이제 집을 사는데요. 어디에 사느냐니까 지금은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직장 근처에 집이 있어야 됩니까? 출퇴근 편하기 위해서 그죠?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해야 됩니다. 나중에 정년 퇴임하고 나서는 굳이 직장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죠. 나중에 이제 외곽에 나서 전원주택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한 2년 후에 자, 전원주택 집을 짓고 살고 싶단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설정할게요. 자, 그런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자, 준비를 해야 되죠. 외곽에 나서 집을 짓고 살려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확보해야 됩니까? 땅부터 확보해야 되죠. 자, 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땅을 확보한단 말입니다. 자, 땅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땅을 삽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양평 쪽으로 갈까요? 파주 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위치부터 잡아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자,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자,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위치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소재 지번이 필요합니다. 소재 지번, 위치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위치를 잡으려면 이제 여러분은 매주 이제 주말마다 이제 드라이브 나가는 겁니다. 드라이브 나가가지고 그냥 드라이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딱 위치를 보러 가는 거예요. 쭉 다니면서 어디가 괜찮은지 말합니다.
자, 괜찮은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위치를 잡았다면 집을 지어야 됩니까? 집을 지어야 되죠. 자,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집을 짓기 위한 토지 용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집은 아무데나 못 짓습니다. 공장은 아무데나 짓는 거 아니에요. 집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를 봐야 되죠. 그죠? 집 지을 수 있는 용도인지 이게 뭐가 필요하냐? 지목을 알아야 돼요. 지목. 자, 지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자,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이다 말입니다. 자, 지목인 대이해야 됩니다. 자, 대라고 알았습니다. 자, 대라고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집을 지읍니다. 토지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자, 집을 짓습니다. 한 몇 평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참고로 집은 무조건 크게 짓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45평 이상이면요 세금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집은요 일정 크기로 지어야 됩니다. 자, 내가 집을 짓습니다. 한 40평으로 집을 짓습니다. 40평 집 짓습니다. 단독주택 40평은요 아파트 55평하고 똑같습니다. 공용면적 이런 거 다 빠지니까 전용면적이니까 엄청 넓습니다. 자, 집을 40평 정도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치 아파트 주저 40평입니다. 부지 대지가 몇 평 필요할까요? 땅은 몇 평 정도 있어야 될까요? 집을 40평 짓고 싶습니다. 그럼 땅 한 몇 평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50평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대도시 이야기입니다. 대도시 이야기고. 그럼 시골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일단 주차 공간 필요합니까? 내 주차 공간 필요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와야 됩니까? 차는 2대 정도 될 공간 필요하죠. 그리고 며느리들이 와가지고 좀 쉬려면은 자, 토담집으로 해가지고 흙벽으로 해가지고 찜질방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까? 그네 하나 달아줘야 됩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며느리들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옵니다. 자,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집을 지은다면은 앞에 텃밭이 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은 대충 보면은 한 300평 돼야 될 거예요. 아무리 못 돼도. 한 300평 돼야 됩니다. 이 정도 돼야만이 등등등 공간이 나옵니다. 자, 300평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정 크기가 필요하죠. 크기 한 300평 돼야 돼요. 300평. 자,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면적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300평이 나온다 말입니다. 300평의 면적이 나오는데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까 말입니다. 집을 짓는다 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300평 나오는 게 효율적일까요? 이런 모습이 효율적일까요? 참고로 공간 효율은 사각형이 제일 공간 효율은 높습니다. 정사각형이 제일 공간 효율이 높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집 짓고 여기에 그 찜질방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네 달고 앞에 주차 공간하고 그리고 텃밭 만들면 딱 좋습니까? 네. 딱 좋죠? 그럼 요러한 땅 모양도 알아야 되죠. 토지 외양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외양, 땅 모양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경계예요. 경계. 그러면은 내가 그러할 목적으로 집을 짓는다면은 이러한 사전 지식이 다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사전 지식이 다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이러한 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가 일일이 이걸 다 조사해 봐야 되겠냐 말입니다. 위치는 내가 잡았습니다. 위치는. 그러면은 그 토지 위치에 잡았다. 아, 저기 괜찮겠단 말입니다. 햇볕도 잘 들고 남향이고 집이 괜찮겠단 말이에요.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토지를 조사해 봐야 됩니까? 이게 내가 조사해 봐야 됩니까? 그리고 토지 크기가 이만큼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줄자 대고 계산해 봐야 됩니까? 이건 내가 다 알아봐야 됩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 국민들의 일일이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국가적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이런 것들을 깔끔히 정리해 놓으면 편하겠습니까? 장부로 정리해 놓으면 편하겠죠? 그럼 나는 집에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깔끔히 정리해 놓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대장하고 도면이에요.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다 말입니다. 지적도.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를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면 대장하고 도면에 이 내용을 딱 깔끔히 정리해 놓으면 편하겠죠. 그죠? 그리고 대장과 도면을 만드는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적제도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지적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 법이 뭐냐니까 좀 깁니다. 자, 공간정보.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 그럽니다.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길죠. 그죠?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여기서 이 지적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지적제도에서 대장과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요.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뭐라 그러냐 이걸 너무 기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공구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구법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장과 도면을 보면은 이 토지 내용 자체는 알았죠, 그죠? 자, 알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토지에 딱 맞단 말입니다. 자, 제가 미리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제 여기에 판서를 합니다. 필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나눠봤을 때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은 필기, 오른쪽은 설명입니다. 여기 나눈 거 적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정리되는 거 적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산다 말입니다. 자, 내가 삽니다. 자, 삽니다. 근데 누구한테 사야 됩니까? 살 때는 누구로부터 사야 됩니까? 소유자로부터 사야 되죠. 그럼 소유자를 알아야 되겠죠. 소유자 알아야 됩니다. 그럼 소유자는 어떻게 할까요? 수법 주인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저 땅 주인 누군지. 뭔가 이상하다, 그죠? 자, 소유자는 가변한 사람 알았습니다. 자, 가변한 사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한테 이 땅을 얼마에 달라 그러냐? 3억을 달라 그래요. 3억 다 줘야 됩니까? 3억 달라 그래요. 깎아야 됩니까? 깎는 차원 문제가 아니고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3억을 달라 그랬을 때 감안해야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담보 설정되는 게 있나 없나 말입니다. 담보가 얼마 설정이 얘가 감안해야 되겠죠.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사가지고 내가 집을 지어야 되죠. 집을 지으려면은요, 현재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토지에 다른 사람이 지상권에 설정되었다면 집 못 지어요. 그럼 이런 내용도 알아야 되겠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저당권이 있는지, 이런 권리관계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알 거냐 말입니다. 슈퍼 주인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잖아요. 은행에 가가지고 저당권 담보 설정되는지 모든 은행 금융권 내가 조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관한 예를 내가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깔끔히 국가가 정리해 놓으면 편합니까? 정리해 놓으면 편하죠, 그죠? 그 정리된 장부가 뭐냐니까 등기부다 말입니다. 등기부. 등기부를 보면은 여기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등기부를 만드는 제도가 있겠죠. 그 제도가 등기제도다 말입니다. 등기제도. 그럼 등기제도를 다루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거다 말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제도를 운영하고 등기제도 하에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적제도나 등기제도란 것은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내용을 여기 장부에 적어서 외부에 알리는 방법이잖아, 지금. 대장을 왜 만들고 도면을 왜 만들었냐? 이러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거죠, 그죠? 등기부는 이러한 내용을 외부에 알려주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내용을 외부에 알려주는 제도가 두 개를 묶어가지고 뭐냐니까 외부에 알리는 제도다, 공시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도를 운영하는 요 두 법을 묶어서 공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시법이라고. 이러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시법 시간에는 뭘 배우느냐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뭘 배우느냐? 공시법 시간에는요. 자, 일단은요. 법률의 측면으로 본다면은 공급법과 등기법을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도의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은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배우는 거예요. 형식의 측면으로 본다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1년 동안 앞으로 대장하고 등기부를 배우는 거예요. 내용의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은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1년 동안 뭘 공부하느냐? 이런 내용과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간단합니까? 꼴랑 요거 공부하는 겁니다. 꼴랑 요거 공부하는데, 그런데 나중에요, 여러분들의 이게 엄청 어려울 겁니다. 나중에 돼가지고요, 한 8월달, 9월달 되면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게 뭐냐? 공법이고 요게 공시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9월달 되면은요, 요 과목이요, 여러분의 6과목 중에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6과목을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요, 점수가 나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험 치면은요, 모의고사 치면 점수가 어느 과목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3월달쯤 되면 모의고사 치거든요.
공부가 됐든 안 됐든 무조건 시험을 치라 그래요. 시험을 칩니다. 개론의 점수가 제일 잘 나옵니다. 개론의 점수 나옵니다. 개론의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 개론은요. 처음에 점수가 나왔습니다. 50점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칩니다. 몇 점 나와야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점수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한 번 시험 치도 50점 나왔어요. 그 다음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개론은 떨어집니다. 개론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민법은요. 민법 시험 칩니다. 민법 시험은 처음부터 바닥입니다. 30점입니다. 민법은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민법은. 개론 하면 쳤다가 떨어졌다 올라갑니다. 이런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차는요. 3월, 4월 시험 치면은요. 어차피 공법입니다. 공시법입니다. 시험 점수 몇 점 나올까요?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나올까요? 이래 나옵니다. 30점 나옵니다. 27.5라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받는 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 중에 27.5입니다. 30점 맞았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30점 맞아왔습니다. 어떤 현상 발생합니까? 패 죽여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30점 맞습니다. 그런데 요 점수가 꾸물꾸물 올라간단 말이에요. 조금씩 올라갑니다. 제일 나중에 올라가는 과목이 요 과목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뭘 공부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장하고 등기부 공부합니다. 토지 대장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등기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데 그러면 대장 지적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을 우리는 사실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관계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권리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리관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사실관계 이 토지 자체에 관한 얘기예요. 이 토지 자체에서 형성된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공시제도라는 겁니다. 대충 뭔 말인지 감이 오죠, 그죠? 자, 감이 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마칩니다. 자, 1시간 수업했습니다. 근데 뭐 했습니까? 1시간 수업했죠, 그죠? 뭐 했습니까? 자,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보면요. 중간중간 자꾸 물을 겁니다. 뭐 했냐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고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니까.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을 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혹시 예전에 공부하실 때, 그죠? 학교 다닐 때 예전에 공부 잘했던 시절이 있었죠. 반에서 1등 한번 해봤죠, 그죠?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요즘은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하도 어렵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나는 책만 보면 잠이 와. 이런 사람은 공부할 시작 자체를 안 합니다. 나름대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공부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어릴 때 그럴 때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 내가 완전 바보 된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공부를 예전 하셨잖아요, 그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이 공부를 몇 년 만에 다시 하십니까? 7년요? 아, 근래 야, 그거 빼고 그건 공부 안 한 거니까 그건 안 한 거라니까 한 달 그는. 그러면은 몇십 년 만에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입니다. 몇십 년 만에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한 감이 떨어진 거예요. 옛날엔 나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옛날에 공부하는 감이 떨어져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중간중간에 뭘 하고 있는지 이거를 캐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시되 중간중간, 아, 이게 뭘 하고 있다? 항상 생각을 하며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요, 평소에 생활하던 모습이 그런 걸 생각 안 해도 되는 모습입니다. 드라마 많이 보죠?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죠? 드라마 봅니다. 드라마 볼 때, 아,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간중간 평가하며 봅니까? 아니죠. 그게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해주자는 거죠. 중간중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살아올 때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공부란 건 안 그렇단 말입니다. 중간중간에 내가 다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리를 해주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정리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중간중간 아 이게 뭘 하고 있다 이런 걸 중간중간 캡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시간 했자는 거죠. 뭘 했냐 말입니다. 뭘 했냐니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했죠. 공부하는 방법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양주래라 그죠? 두 가지 측면의 양주래라. 그리고 요령껏 하라. 그거 하나고 그리고 공시제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뭐냐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점점 평소에 많이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니까, 자, 이 공시제도라는 것이 이런 거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깔끔히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깔끔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얘기 깔끔히 정리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요, 그 이면지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 필기를 좀 할 거예요. 필기 좀 할 거니까,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